안녕하십니까. 질량 분석 기술의 발전에 대해 발표하게 된 이나희 전이랑입니다. 저는 과학 교과서에 자주 등장하는 원자의 개념을 보고 원자와 같이 작은 물질의 질량은 어떻게 측정하는가에 대한 궁금증을 시작으로 이온이라는 공통점으로 연결하여 최초로 원자를 시각화한 사례와 입자 자체의 질량을 정밀하게 측정하는 원리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발표는 안개상자, 질량 분석기, 프로테오믹스 도서 소개 순으로 진행됩니다. 윌슨은 스코틀랜드에서 가장 높은 산인 벤 네비스 산 정상에 있는 기상 관측소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해를 등졌을 때 자신의 그림자가 아래에 깔린 구름 위에 드리워지고 그 주위로 광륜이 생기는 브로켄의 요기 현상을 직접 목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그는 구름은 어떻게 형성되는가에 관심을 가지고 실험 장치 제작에 매달리며 5년 넘게 인공 구름의 생성과 과포화된 기체의 연결 과정을 연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는 안개상자의 초기 형태를 구상할 수 있었습니다. 왼쪽은 브로켄의 요기 현상을 실제로 담은 사진인데요. 무지개 모양의 고리 안에 사람의 형상이 드리워진 것을 볼 수 있으며 오른쪽은 윌슨의 안개상자의 초기 도안입니다. 윌슨은 안개상자를 만들기 전 구름이 생기기 위해선 대기에 있는 먼지에 수증기가 붙어 응결이 일어나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요. 이에 따라 그는 먼지가 완벽히 제거된 깨끗한 공기가 있다면 안개는 생기지 않을 것이다 라는 가설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나 실험에 응했을 때 먼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자 속에서 몇 가닥의 희미한 안개선이 계속 나타나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따라서 그는 난관에 봉착하게 되는데요. 같은 시기 다른 과학자들의 새로운 이론에 의해서 그 난관을 해결하게 됩니다. 바로 렌트겐이 X선을 발견하고 톰슨이 X선이 공기를 이온화시킨다는 것을 밝혀낸 것입니다. 이렇게 윌슨은 다른 과학자들의 이론을 통해 새로운 가설을 세우게 되는데요. 먼지뿐만 아니라 정체불명의 반사선이 만든 이온도 구름의 씨앗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윌슨은 이 새로운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 먼지 없는 상자에 의도적으로 X선과 방사선을 쪼여주었고 그 실험 결과 X선을 쪼이면 상자 안이 수천 개의 빽빽한 안개방울로 가득 찬다는 사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온이 깨끗한 공기 속에서 먼지 대신 구름의 씨앗의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윌슨은 앞서 말한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 알파 입자와 베타 입자를 각각 관찰하였는데요. 알파 입자는 헬륨 원자핵으로 플러스 2의 전하를 가지고 있어 단위 개수당 더 많은 수의 공기 분자를 이온화시키고 무겁기 때문에 충돌에 쉽게 튕기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베타 입자는 전자로 마이너스 1의 전하를 가지고 있는데 단위 개수당 더 적은 수의 공기 분자를 이온화시키고 가늘고 꼬불꼬불한 궤적이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윌슨은 이러한 연구를 통해 1927년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기상학자를 매료시켰던 브로켄의 요기 현상은 이렇게 입자 물리학의 역사를 바꾼 위대한 발명품을 탄생시켰습니다. 안개상자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입자 자체를 아주 자세히 보여줬다기보다는 그것이 남긴 흔적을 시각화함으로써 그 존재를 증명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단순히 존재함을 넘어 그 입자의 정체는 무엇이고 그 속성은 정확히 얼마인가 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한 방법을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량 분석기는 화합물에 있는 원소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인데요. 먼저 원리로는 공기가 제거된 챔버 내부에 시료를 증발시켜 개별 원소로 분해하고 고성능 전자빔이 원자와 충돌하여 전자를 떼어냄으로써 양이온을 발생시킵니다. 이 이온은 강력한 전기장에 의해 가속되어 초당 수 킬로미터 속력으로 챔버를 이동시킵니다. 이 이온이 무거울수록 평형 정도가 작아지면서 챔버 끝에서 이온 감지 후 질량을 측정하여 실온 내 원소 화학 및 동위 원소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질량 분석기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에 대한 호기심이 생기면서 현재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수면 영장과 신약 개발에 도움이 되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프로테오믹스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더 큰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프로테오믹스란 프로테움과 전체 연구를 합쳐 한 생명체 내 모든 단백질을 한꺼번에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먼저 중요성으로는 생명을 DNA만으로 온전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단백질 분석을 통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질병의 원인과 치료 단서를 직접적으로 보여줍니다. 예를 들면 바이오마커 표적 치료제 개발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신약 개발 효율을 증진시키고 개인 맞춤형 치료까지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프로테오믹스를 통해 우리 사회가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로는 첫 번째, 질병 없는 건강한 사회를 실현하고 두 번째로는 첨단 바이오 산업을 성장시켜 신약 개발, 진단 기술, 식품, 화장품 등 기술 혁신을 이끄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지속 가능한 생명공학, 환경 친화적 사회 형성하기입니다. 프로테오믹스를 통해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술이 결합하여 단백질 구조 예측이나 약물 반응 예측까지 가능해진 시대를 이끄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환자들이 가장 고통받고 있는 병인 암은 점점 발생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생존율은 그다지 높은 편이 아닙니다. 물론 의료기술의 발달로 암 생존율이 과거에 비해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많은 환자들이 암을 너무 늦게 발견하거나 항암 치료에도 불구하고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까지의 연구는 주로 유전자, 즉 암의 설계도를 보는 것이죠. 하지만 설계도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 구조물이 지금 당장 어떻게 얼마나 잘못 지어지고 있는지 실시간으로는 알기 어렵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프로테오믹스가 왜 암 연구에 필수적인지 그 장점이 드러납니다.
암은 결국 비정상적인 단백질이 세포를 고장내서 발생하는 질병인데 프로테오미스는 설계도가 아닌 현장에서 실제로 구성하는 단백질을 직접 분석합니다. 프로테오미스를 통한 암신약 개발에 대해 알아보자면 먼저 암 발생 배경으로는 암은 유전자 돌연변이뿐만 아니라 단백질 이상으로도 발생합니다. 단백질의 구조나 양의 변화를 통해 세포 기능이 망가져 암세포를 발생시킵니다. 단백질 전체를 분석 가능한 프로테오미스를 통해 중요한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연구 방법으로는 먼저 목표를 설정하는데요. 유방암이나 폐암과 같은 암세포와 정상세포를 비교합니다. 두 번째로는 세포 분해를 통해 전체 단백질을 추출합니다. 세 번째로는 질량 분석기를 사용하여 각 단백질의 조각 무게를 측정하고 구조를 측정합니다. 네 번째로는 통계 및 시각화를 통해 발현량이 변한 단백질 추출과 경로 분석을 합니다. 이 연구 결과와 이의로는 첫 번째, 암세포와 정상세포에서 특정 단백질이 과발현되거나 억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약물 처리 이후 경로 억제 관찰 후 약물 작용 기전이 추정 가능한지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신약 개발과 맞춤형 치료 기반이 마련 가능합니다. 저희가 참고한 도서로는 김현철의 강력의 탄생과 잭 첼론의 원저가 있습니다. 먼저 강력의 탄생으로는 수학적 대칭의 아름다움으로 양자역학을 완성한 폴 디렉과 입자를 가정하여 핵자들 사이의 힘을 예측한 육하와 희대키가 있고 이온을 만들어내는 방사선의 특성을 이용해 측정 장치를 만들고 획기적인 실험을 설계한 어니스트 러더포드가 있고요. 한스 가이거와 찰스 윌슨, 패트릭 둘레킷과 브루노 로시 그리고 마침내 파이온을 찾아내 강력을 실증한 세실 8월까지 이론과 실험의 다양한 영역에서 강력의 탄생을 만들어낸 과학자들의 놀라운 역사가 이 책에서 생생하게 담겨 있습니다. 원자에서는 물질의 근원에 대해 과학자들이 이루어온 성과를 보여주며 그림을 통해 이해하기 쉽고 간결하게 설명하는 입자 입문서를 할 수 있습니다. 원자 개념의 발전 과정, 원자의 기본 구조, 원자 간의 상호작용, 원자핵이 가진 힘, 원자 입자들로 이루어진 양자역학의 세계, 그리고 반도체, 레이저, 방사능, 핵반응 등 원자의 이해에 기반한 기술 발전에 관해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제껏 물리학과 화학 교과서에서 설명되어 온 원자를 무대의 중앙에 올린 이 책을 통해 가장 작고 물질의 근원이 되는 구성 요소에 대해 보다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안개상자에서 시작된 입자의 시각화 기술이 질량 분석기를 거쳐 생명 현상의 정밀 분석 기술로 발전해온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이처럼 한 과학자의 호기심이 새로운 발견으로 이어지고 그 기술이 오늘날 질병 치료와 지속 가능한 생명공학 발전으로 확장된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